안녕 모두. 모두 환영. 이 넓은 행성 어딘가 무인도에서 우린 구명조끼를 입은 여자가 해변에 누워있는 걸 본다. 젊은 여자의 이름은 젠.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친구 브래드가 의식을 잃은 걸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뒤집자 그의 배에 박힌 산호 조각을 본다. 간신히 살아남은 젠. 공포에 질리다. 도움을 외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배낭과 구명조끼를 벗다. 그리고 브래드를 물에서 더 멀리 끌다. 젠은 친구 배에 박힌 산호를 제거하다. 스카프로 상처를 누르다. 근처 숲으로 들어가다. 코코넛을 찾다. 돌로 열고 서둘러 브래드에게 돌아가다. 코코넛 물을 입에 붓다. 그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다. 얼굴을 감싸쥐고 그를 부르지만 친구는 사라지고 없다. 그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다. 젠과 브래드가 좌초된 섬. 작은 해변이 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슬픔에 잠긴 젠이 섬을 돌아다니다. 한 바퀴를 돌아 브래드의 시신으로 돌아오다. 그녀는 정글로 들어서다. 공터에 다달러 나무에 가방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보다. 빨간 아이스박스에 흥분하다. 누군가 있기를 바라며 다시 소리치다.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다. 젠은 가방 안을 살피다. 1994년 날짜가 적힌 약을 보고 이전에 여기에 있던 사람이 아주 오래전 사람임을 깨닫다. 아이스박스 안에서 코카콜라 몇 병을 발견하다. 하지만 곧 그것을 뒤로하다. 보온병과 작은 금속 상자를 찾아 계속 나아가다. 상자 안에서 그녀는 카드 한 벌을 발견하다. 성냥갑과 다른 물건들. 그녀는 또한 버려진 텐트를 발견하다. 오래된 게임보이가 든 배낭을 덮고 있는 자동차 라디오. 책, 그리고 곰인형. 젠이 해변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속이 빈 나무에서 소리를 듣고 조사하다. 그것이 열대조류임을 발견하다. 그녀는 브래드를 덮을 나뭇잎을 모으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래와 바다밖에 보이지 않다. 그날 밤 폭우 내리다. 나뭇잎 아래 피하다. 다음 날 아침 재킷으로 가리다. 해변에 밀려온 작은 물고기 잡다. 줍다 보니 죽은 상어 발견하다. 몸에 깊은 상처. 반으로 쪼개지다. 젠 바다를 응시하다. 무슨 상처인지 궁금해하다. 물고기 손질 시도하다. 납작한 돌로 칼 대신 쓰다.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 포기하고 쿨러로 돌아간다. 짐과 함께 앉아. 일기장을 펼친다. 물이 잉크를 모두 지워버린 것을 발견한다. 젠은 정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다. 젠은 또 다른 공터를 발견한다. 그곳에서 세 사람의 매장지를 본다. 그녀보다 훨씬 오래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한다. 그녀는 해변으로 돌아와 이미 썩어가는 브래드의 시신을 본다. 이미 썩어가는 브래드의 시신을 본다. 그녀는 그를 숲 가까이로 끌고 간다. 얕은 무덤을 파서 그를 그곳에 묻는다. 또한 그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진 나무 조각을 놓는다. 그날 밤 젠은 잠자리를 즉석에서 만든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구운 생선을 준비한다. 무인도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 다음 날 아침 젠은 해변을 따라 걷는다. 더 많은 단서를 찾던 중 브래드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악하다. 무덤에서 훼손되고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의해 끌려갔다는 것을. 나무 조각을 짚다. 돌로 뾰족하게 만들어 창으로 삼아 방어하다.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예상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다. 다시 밤이 내리다. 젠은 이제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에도 완전히 경계하다. 브래드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조용하다. 다음 날 젠은 멀리서 무언가를 본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헤엄쳐 가기로 결정한다. 그것이 양동이와 여행 가방임을 발견한다. 더 많은 것을 찾으려 잠수하고 어두운 구멍을 본다. 해저에 있는 젠은 양동이와 상자를 해변으로 가져간다. 그곳에서 운동화 한 켤레와 옷가지들을 발견한다. 그날 밤 그녀의 세 번째 옷을 갈아입고 따뜻하게 하려고 운동화를 신는다. 불 옆에 앉아 다시 금속 상자를 열고 내용물을 살핀다. 상자 안에서 비밀 칸을 발견하고 사진 몇 장을 숨긴다. 불을 이용해 사진을 살펴보려 한다. 그때 머리 위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신호탄을 가지러 달려가 발사한다. 하지만 작동 안 해. 두 번째 시도에 성공해. 멀리서 성광이 빛나고 그녀는 응답이 오는지 기다려. 하지만 성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젠은 물에서 나타나는 인간형 괴물을 봐. 겁에 질려 그녀는 앉아있던 곳으로 달려 돌아가. 나무 무기를 잡고 정글 속으로 달려들어가. 숨을 곳을 찾아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어 그녀는 숨어 있어 괴물이 떠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다음 날 젠은 해변으로 다시 달려가. 다시 봐. 전날 밤 살펴보던 4장의 사진을. 그리고 그것들이 한 가족의 사진임을 발견해. 마지막 사진에는 한 여자가 나와 젠이 이전에 찾았던 나무 근처에서 가방을 들고 있어. 사진 속에서 젠은 멀리서 빛나는 2점을 보. 무엇을 할지 고민하. 여행 가방을 비우고 자신과 브래드의 구명조끼를 넣어 뗏목으로 사용하려 한. 그녀는 이 임시 목을 바다로 가져가 그 위에 타려 하지만 여러 번 시도해도 불구하. 여행 가방 목은 그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그래서 그녀는 구명조끼와 여행 가방을 다시 해변으로 던져버리. 그날 밤 젠은 빈 나무를 잠자리로 사용. 괴물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무기를 가까이 둠. 밤중 어느 시점에 젠은 나무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음. 괴물이 도착하는 소리를 들음. 짐승이 접근할 때 조용히 하려고 노력함. 젠이 들어있는 나무를 굴림. 다행히 소리를 내지 않음. 공포는 오래가지 않음. 괴물이 떠나면서 끝남. 다음 날 아침 겁먹은 젠이 트렁크에서 나와 작은 상어를 잡아.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써. 그 상어를 괴물의 미끼로 사용해. 그날 밤 이미 5번째인데 매달린 상어가 보이는 곳에 숨어 시야 안에 들어오게 한 뒤 지켜봐. 괴물이 상어만 가져가고 사라지길 바라며 자신을 쫓아오지 않기를. 젠은 어느 순간 잠시 눈을 감. 눈을 뜨자 상어는 이미 사라졌. 다음 날 아침 젠은 낡은 밧줄을 살피 무기를 갈면서 멀리서 무언가를 보. 물에 떠있는 시체. 그녀는 시체에 다가가 남자인 것을 발견. 몸이 반으로 잘리고 얼굴이 훼손된 상태. 젠은 시체를 매달 상어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이 6째 날 밤 젠은 은신처에 앉아 괴물이 시체를 쓰러뜨리는 걸 지켜본다. 그리고 바다로 가져간다. 그녀는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을 할지 고민한다. 괴물의 발이 근처에 있는 걸 볼 때.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있는데 성공한다. 괴물이 멀어질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젠은 임시 방편으로 방수포를 준비한다. 나무 위에 높은 그물, 쉬게 될 거라 믿으며 그 생물에게 보이지 않고. 그 후 7번째 밤에 날씨가 변하는 듯 천둥이 많이 쳐. 괴물이 근처에 있음을 듣고 찾아봐. 번개가 칠 때 그 생물을 봐. 안타깝게도 그녀도 거기서 보게 돼. 그녀는 재빨리 그물에 누워 괴물이 다가올 때 그녀는 거의 과호흡. 괴물이 그물을 당기고 젠은 땅에 쓰러짐. 하지만 짐승에게서 벗어남. 그녀는 무기를 잡음. 해변으로 달려가 필사적으로 계속 달림. 괴물이 물에서 뛰어나옴. 젠을 거의 잡을 뻔했지만 그녀가 더 빠름. 그리고 그 생물은 물로 돌아감. 다시 공격. 이번에는 젠 앞에 서 있음. 무기로 공격하자. 괴물이 그녀를 던져버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기도 전에 괴물이 물속으로 발로 차버려. 젠이 짐승을 찾지만 사라졌어. 이제 다치고 겁먹은 채 정글로 돌아가 회복하려 나무 위에 몸을 숨겨. 아침에 소녀가 해변으로 내려가 괴물과의 싸움으로 생긴 상처를 씻어. 그러고 젠이 옷을 갈아입어 텐트 달린 고무 보트 보고 놀라. 수평선 너머 섬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눈앞 광경 믿기지 않아. 보트 향해 헤엄쳐 가.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2명 더 발견해. 남자친구 루카스 그리핀, 친구 미아 리드. 해변에 도착하자 젠 행운 믿기지 않아. 곧바로 남자친구 품에 안겨. 루카스 그녀를 안심시켜.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 말해. 잠시 후 소녀 루카스와 미아를 위해 아침 식사 준비해. 20년 된 탄산음료로 그들을 기쁘게 해. 그들 섬의 아름다움 감탄해. 하지만 젠 위험 경고해. 물속에 숨어있는 루카스 소녀에게 진정하라 부탁해. 그리고 다정하게 그녀를 자기라 불러. 그녀는 친구들에게 바다 괴물 이야기를 해. 그리고 해저의 블랙홀 이야기도. 그곳으로 희생자들을 끌고 간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자 젠은 잭에 대해 말해. 그의 훼손된 시신이 괴물에게 먹혔다고. 친구의 이름을 듣고 루카스와 미아는 당황한 시선을 교환해. 젠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해. 그 며칠 동안 그리고 사망한 가족의 사진을 보여줘. 빛나는 눈을 드러내는 괴물의 눈을 드러내는 그녀의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루카스와 미아는 여전히 회의적. 미아는 섬에 무덤이 있다고 믿지만 이곳에 살았던 가족의 무덤, 누가 그들을 묻었는지 궁금해. 그들은 젠이 진정하고 브래드를 기다리라고 제안. 아니면 다른 누구라도 해안에 도착하기를. 결국 해류가 모두를 이 섬으로 데려오니까
제니 미아에게 브래드가 그녀의 남자친구였는데 난파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말해 괴물이 그의 시체를 물속으로 끌고 갔다고. 미아가 울면서 친구들에게서 멀어져 자신의 상실감을 이해하려 애쓰네. 얼마 후 친구들은 해변에 홀로 남았어. 미아가 잔잔한 수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친구에게 말해.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에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날처럼 매일을 새었네. 뗏목 위 침묵 속에서 생각하고 미쳐가. 쟤는 뗏목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확신해. 바다에서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동의하지 않아. 루카스도 지난 며칠간 힘든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다시 물로 돌아가는 걸 서두르지 않아. 하지만 쟤는 해가 지기 전에 섬을 떠날 생각이야. 서쪽으로 항해하자고 제안해. 그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방향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몰라. 그 후에 그녀는 젊은이에게 주머니 칼을 달라고 해.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얻기 위해 떠나기 전에 주머니 칼을 열 때 소녀는 거기에 붉은 액체의 흔적을 발견해. 그녀는 깨달아 뗏목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루카스와 미아가 그녀에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치 식량을 혼자 모은 후에 제니 친구들에게 돌아가. 그들은 이상하게도 현장에서 비틀거리고 있어. 그들은 수영할 기력이 없다고 젠에게 말해. 다시 그들은 섬에 사는 어떤 무서운 괴물이든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대신에 그들은 해변에 불을 피우자고 제안해. 그리고 비행기가 나타나길 기다리자고. 하지만 젠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 그녀는 설득한다. 친구들에게 구명보트에 타라고. 밤이 되기 전에 탈출하라고. 하지만 루카스는 그녀에게 폭발하고 가기를 거부한다. 가장 친한 친구들의 지지 없이 소녀는 수영하러 간다. 물속에서 그녀는 교활한 계획을 세운다. 남자친구를 기다린 후 미아가 경계를 늦추도록 쟤는 준비된 물품을 용기에 넣는다. 그리고 고무보트를 물에 띄우다. 대담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그 둘 없이 부부는 이를 알아채고 소녀를 쫓기 시작하다. 쟤는 그들에게서 벗어나려 하다. 그리고 미아를 발로 여러 번 밀치다. 결국 루카스는 여자친구를 뗏목 밖으로 던져버리다. 그리고 미아는 노로 그녀의 머리를 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쟤는 이미 어두워졌을 때 의식을 되찾다. 나무에 묶여있다. 또 탈출 시도 막으려고. 미아, 섬은 안전하다 알려. 어두워진 후 괴물 못 봤다고. 말이야. 미아, 친구를 광석으로 친 거 사과해. 하지만 쟨 아무 말도 듣기 싫어해. 풀어달라 해. 미아. 여전히 친구 이야기 믿지 않아. 바다 괴물에 대해 쟤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을 속였고 오래전에 그들의 신뢰를 잃었다. 정글을 한 바퀴 돈 후 루카스는 소녀들과 합류한다. 그는 거기서 어떤 괴물도 찾지 못했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쟤는 불안해하며 다시 한번 괴물은 물속에 나타나지 정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아는 커플을 혼자 두기로 결정하고 해변을 산책하러 간다. 그녀는 훼손된 잔해를 발견하고 경악한다. 모래 속 물고기. 루카스와 젠 사이에 대화가 생기다. 그 남자 먼저 여자친구를 위로하려 하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하다. 요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가장 친한 친구들과 젠은 행복하지 않다. 그는 그 여자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다. 불행만 가져다주고 모든 것을 다시 망치려 한다고. 안전한 섬을 떠나기로 결정하다. 쟤는 다시 한번 그 남자의 이성에 호소하려 하다. 그녀를 풀어달라 부탁하네. 하지만 루카스는 거부하네. 그는 소녀를 모욕하려 하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지원한다 상기시키네. 그 남자는 확신하네. 그녀가 섬을 혼자 떠난다 해도 그의 도움 없이 그녀는 무력하고 쓸모없게 될 것이라. 루카스는 섬 탈출을 원하는 젠을 꾸짖네. 자신의 음식도 구조의 희망도 없이 남겨두고. 소녀가 설명해. 섬에 먹을 것이 많다고. 그리고 두려워할 사람은 단 한 명, 피에 굶주린 괴물뿐이라고. 루카스의 모든 모욕을 들은 후 젠은 그에게서 알아내기로 결정해. 뗏목에서 잭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불편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미아의 절박한 비명, 괴물에게 공격당한 그녀의 비명이 들려와. 루카스 횃불 잡고 소녀 구하러 달려. 젠 나무에 묶인 채 남겨두고 현장에 도착하자 그 남자 바다 괴물 발견. 이미 미아 잡아먹기 시작. 루카스 불타는 횃불로 괴물 때려. 하지만 괴물 쉽게 상대를 밀쳐내. 젠 간신히 묶인 몸 풀어. 친구들 도우러 달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 괴물이 미아를 붙잡아 물속으로 끌고 가.
루카스는 공포에 질려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돕지 못해. 젠이 도착하자 충격받은 루카스를 붙잡아 정글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밤을 보내. 벌써 섬에서 9째 날. 루카스는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망설여 괴물이 아래에서 기다릴까 두려워. 아래에서 소녀는 확신시켜 바다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남자. 낮에 해안가에 그 남자는 지난밤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미아 실종을 자책하네. 루카스를 슬픈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젠이 짐과 식량을 챙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네. 저주받은 섬에서 드디어 탈출할 수 있도록. 그 여자가 작살로 물고기를 잡고 마지막 성냥으로 요리하네. 그리고 캠프로 한 번 더 가기로 결정하네. 떠나기 전 필요한 물품 모두 챙기려. 그녀는 다시 유통기한 지난 약통을 집어들고 생각에 잠겨 잡고 있다. 섬의 고요함에 귀 기울이며. 결국 그녀와 루카스는 짐을 뗏목에 싣고 물에 띄운다. 안에 들어간 젠은 모든 것이 붉은 액체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한다. 아마도 제게 피. 소녀는 남자친구를 불안하게 본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주저한다. 남자는 해안에서 노를 저어 멀어진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지나가는 비행기에 감지될 수 있는 곳. 하지만 그때 루카스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잠시 후 바다 괴물이 뛰어올라 그들을 공격한다. 루카스와 젠은 뗏목 안에 바리케이드를 친다. 하지만 괴물은 사방에서 계속 공격한다. 괴물은 밤에만 나타난다고 확신했기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한다. 괴물은 밤에만 나타난다고 확신했기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한다. 바다 괴물이 뗏목 바닥을 부수고 젠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발로 밀쳐낸다. 루카스는 괴물의 머리에 여러 번 총을 쏜다. 조명탄 총으로 쏘고 밀어낸다. 창으로 물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뗏목 바닥의 구멍을 통해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 후 바다 괴물이 젠을 물속으로 끌고 간다. 대낮에 그 생물은 거대한 상어와 인간형의 혼합체처럼 보인다. 그것은 젠을 천천히 끌고 간다. 해저의 블랙홀을 향해. 하지만 소녀는 공포를 극복하고 주머니 칼을 기억해낸다. 젠은 그것으로 괴물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러자 괴물은 그녀에게서 헤엄쳐 멀어진다. 갑자기 검은 액체를 흘리다. 바다 괴물의 시선이 루카스에게 쏠리다. 그는 여자친구를 구하러 물속으로 뛰어들다. 괴물은 빠르게 그에게 헤엄쳐 다가가 붙잡다. 루카스는 창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하다. 하지만 괴물은 그를 블랙홀로 끌고 가다. 무력한 젠은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 그녀는 물 밖으로 나와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녀는 섬으로 돌아가야 하다. 찢어진 뗏목이 조류에 실려가다. 소녀는 불을 피우려 애쓰다. 일기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다. 그 안에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괴물과의 경험을 공유하다. 그녀는 바라다. 이 메시지가 난파선 생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자신 이후에 해변에 떠밀려올 만약 자신이 홀로 괴물을 상대할 수 없다면? 젠은 바다 괴물과 맞서기로 결정하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하다. 나무 가지를 날카롭게 갈아 무덤에서 뼈를 파내 더 날카로운 무기 만드네. 밤이 되면 괴물 사냥 나서네. 젠 마른 나뭇가지와 풀로 둥지 만들어 불을 붙이네. 괴물 당황한 듯. 함정에서 빠져나갈 길 찾네? 그 틈을 타. 소녀 엄폐물 뒤에서 나와 공격. 먼저 창으로. 더 날카로운 막대기 쥐네. 괴물을 다시 공격하려 시도. 하지만 괴물은 그녀를 던져버려. 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괴물을 공격. 최대한 많은 창을 최근 상처에 꽂으려 필사적으로 노려. 그 상처에 격렬한 대치 후 소녀는 무기로 기어가려 해. 하지만 괴물은 거대한 발로 그녀를 붙잡아 젠의 머리를 쥐어짜 두개골을 부수려 해.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작은 나무 조각을 뽑아내. 그것으로 바다 괴물의 가슴을 찌르네. 여러 번. 둘 다 심하게 다치지만 괴물은 젠을 해변까지 계속 쫓아가네. 소녀는 멈춰서서 다시 괴물을 공격할 준비를 하네. 하지만 괴물은 부상으로 지쳐 쓰러지네. 소녀는 그 생물을 파괴하네. 창으로 찔러서. 그리고 생명 없는 몸의 머리를 베어내네. 다행히 끔찍했던 밤이 새벽으로 바뀌네. 제니 뗏목을 향해 절뚝거리며 가는 모습으로 끝맺음. 괴물의 머리를 들고 저주받은 섬에서 겪은 일의 증거로 지금은 불타고 있으며 다행히 이것이 그녀의 구원이 될 것. 멀리서 누군가 볼 수 있는 신호가 되어